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 이희승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담도암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 혈액암 협회에서는 담도암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다루는 주제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담도암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깊이 있는 치료 방침이나 아니면 이후 치료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담도암이나 담낭암을 처음 진단받은 분들께서 이제 담도암, 담도의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가정하에 먼저 구조랑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상복부 이제 갈비뼈,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간을 보호하기 위해 갈비뼈 아래쪽에 간이 보호가 되고 있고, 우측 갈비뼈 아래에 간이 위치하고 있고, 그 간 안에 이제 담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간은 담도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인데, 이 담도는 크게 보면 간 안에 있는 담도와 이제 간 밖에 있는 담도로 나뉘게 됩니다. 간 밖에 있는 담도는 12지향을 따라서 내려가서 12지향으로 이제 췌장과 함께 주행하면서 12지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이 담도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담도는 도로로 치면 일방 통행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즙은 일방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 역주행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크게 간 안에 있는 붉은색의 간내 담도와 간 밖에 있는 간외 담도로 나뉘고, 간외 담도는 크게 췌장과 함께 내려가는 원위부 담관암이 있고 담도가 있고, 그 사이에 간문부 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생기는 담도암에 대해서는 간내 담도암, 간문부 담도암, 그 다음에 원위부 담도암 및 담관암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게 되고, 옆에 이제 담즙이 내려갈 때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주머니인 보통 저희가 서양배 모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담낭이라는 구조, 즉 쓸개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조에서 이제 암이 발생하게 되면 간내 담도암, 간문부 담도암, 담낭암, 그 다음에 원위부 담도암이라고 일컫게 됩니다. 담낭암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지금 가장 최근에 국립암센터 통계 자료를 보면, 남자에서는 담도암이 약 10만 명당 8명, 그 다음에 여자에서는 10만 명당 5명, 평균 10만 명당 한국에서는 6, 7명 정도 생기는 걸 알 수가 있고, 1년에 전체 약 7천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암종별로는 남성에서는 약 8위, 여성에서는 약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도암을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담도암 호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붉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담도암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고, 푸른색이나 아니면 녹색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보시면 세계 지도에서 보면 아시아, 특히 한국과 대만, 이 지역에서 담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부산이나 대구, 광주 쪽에서는 10만 명당 7명, 많게는 8명, 9명까지 담도암이 많이 발생하는 호발 지역, 호발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도 및 담낭암의 5년 생존율을 저희가 보면, 이전 이제 과거 자료이긴 한데 2001년에서 2005년의 자료에서는 담낭암의 5년 생존율이 약 20%, 2014년, 18년은 약 28%, 증감이 상대적으로 타암에 비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최근 자료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고, 최근에는 새로운 항암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치료 기법의 발달로 환우분들의 이제 생존율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도 향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담도암을 발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소가 뭔지, 그리고 담도암의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담도암을 발생을 일으키는 것은 크게 이제 위쪽 그림을 보시면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담석이 되겠고, 술, 담배, 그
그다음에 지방간, 염증성 장증후군, 그리고 미물회생선을 많이 먹는 경우에 발생하는 간디스토마, 간흡충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겠고, 그다음 B형, C형 간염이 있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러한 담석이나 간염이나 아니면 이러한 염증에 의한 전반적인 간의 염증이 반복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면 반복된 염증이 담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이제 담도암이 생겼는지 아니면 담도암을 치료한 후에 수술 후에 재발을 하는지를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흔하게 이제 저희가 중요시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황달입니다. 황달은 이제 담도에서 담즙 배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 담즙에 의해서 담즙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증상인데요. 저희 몸에서 가장 이제 배색 효과가 가장 높은, 눈으로 봤을 때 안구에서는 공막, 흰자라고 보통 하는, 흰자가 이제 노랗게 변하는 걸 발견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이제 담즙이 제대로 배설이 안 되면 콜라색 소변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회색이나 흰색 대변을 본다든지, 아니면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호소한다든지, 몸 안에 이제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건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도는 일방통행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도로에 차가 원활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길이 막히면 차들이 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담즙이 정상적으로 12지향으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담즙 정체가 일어나고, 담즙은 역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순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담즙이 정체가 되면 담즙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가면 눈이 노래지고, 피부에 침착이 되면 이제 피부가 가려운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과를 전전하다가 이제 담도암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으로 담즙이 정상적으로 배설이 돼야지만 건강한 황금색 대변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흰색이나 회색 대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담즙은 기본적으로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배설이 되면서 지방이라든지 저희 음식을 소화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담즙이 제대로 배설이 되지가 않으면 소화불량이라든지 복통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담도암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제 증상들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러한 담도암을 진단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크게 담도 폐색, 이제 폐쇄성 황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는 이제 황달을 치료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황달이 진행이 되고 폐쇄성 황달이 진행이 된다면 폐혈증 등의 이제 합병증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시경을 진행해서 스텐트 삽입술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단 방법은 조직학적 확진이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시행해야 되고, 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역행성 췌단감 내시 조영술이라고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있고, 내시경 초음파라고 쉽게 설명드리면 위 내시경 끝에 복부 초음파에 렌즈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한 내시경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간내 담도암이나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섣불리 했다가 복막 내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진단 겸 치료 목적으로 조직 검사 없이 바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술함으로써 치료를 하고 동시에 진단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영상학적으로는 CT라든지 MRI 촬영을 해서 주변 혈관과 붙어 있는지 혈관과 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폐라든지 복막 내 다른 타장기의 전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페트 CT를 촬영을 저희가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담도암의 치료는 제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타암과 달리 담도암은 굉장히 많은 치료적 접근 방법이 있고,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수술로 끝나는 병이 아니고 항암 치료, 수술적인 치료, 특히 내시경적인 치료가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 담도암은 치료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암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치료는 내시경 시술인데 저희가 담도암에서 항암 치료나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재발한 환자분이라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 중간에 보조적인 요법으로라든지 저희가 이제 내시경 시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내시경 시술은 크게 쉽게 설명드리면 고주파 소작술과 이제 광역학 치료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RFA라든지 PDT라고 호칭을 하는데 뒤에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도암은 역시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 이제 완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은 외과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이 담도암 완치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고, 수술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 내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간 문부에 위치하는지 간 외에 원위부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수술 방법이 다양하게 바뀌게 되는데, 간 절제술이라든지 담낭을 제거하는 담낭 절제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휘풀 수술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수술 기법을 통해서 해당되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방사선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암제와 함께 들어가는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고, 항암제와 별도로 시행되는 이제 국소적으로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간내라든지 폐, 특히 간내에 국소 재발한 간내 담도암 환자의 경우에는 체부정의 방사선 치료라고 국소적으로 굉장히 고용량의 방사선 치료를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태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료를 해서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사선 치료도 그 치료의 가장 큰 툴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치료의 이제 근간이 되는 치료는 항암 치료인데, 담도암 환자가 처음 진단받았을 때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은 30-4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50% 이상의 환자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처음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항암 치료는 기존의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에 최근에는 아브락산이라는 약제가 추가가 돼서 젬시타빈,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이제 세 가지 약제로 항암 치료를 1차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젤로다 시스플라틴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폴피녹스라든지 항암 치료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담도암 치료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용할 수 있는 약제 중에 하나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사실 위암이나 폐암, 그 다음에 다른 타암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항암제라든지 면역 항암제 약제가 수가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올해 들어서 사용이 가능한 약제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키트루다, 상품명으로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고, 또 옵디보라고 하는 항암제도 담도암 환자분에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담도암 내시경 시술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담도암 내시경 시술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분,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저희가 이제 적재적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시경 시술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주파 소작술이라든지 광역학 치료를 대표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간내 담도암 또는 간의 담도암, 담도암은 크게 모양에 따라서 몇 가지 분류가 가능한데, 이렇게 덩어리를 지으면서 자라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담도를 타고 자라는 경우, 담도 안에서만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담도를 따라서 타거나 담도 안에 발생하는 담도암의 경우에는 폐쇄성 황달을 일으키고, 이러한 경우에는 담도를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 치수를 시행하게 되면 이 담도 안에 있는 암 덩어리를 태워버릴 수 있는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은 고주파 소작술을 시행하는 사진인데, 간내 담도, 간외 담도에 이렇게 이제 담도 안쪽의 표면을 타고 암 덩어리가, 갈색의 암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특수한 내시경 장비가 통과하면서 여기에 고주파를 쬐서 이
암 덩어리 자체를 소작해서 태워버리는 시술을 하게 되고 시술 후에 다시 들어가 보면 암세포가 괴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항암 치료가 이제 최근에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환우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담도암을 황달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황달 증상으로 내원 후에 담도암, 간의 담도암이 진단이 되었지만 주변에 주요한 혈관, 중요한 혈관을 침범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학제 후에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항암 치료를 시행을 했었고 이분은 이제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항암 치료 후에 기존엔 처음에 사진에서는 임파선 전이가 의심됐었고 암의 크기가 컸었지만 그리고 페트 CT에서 굉장히 강한 노란색이 이제 강할수록 암의 활성도가 높다는 의미인데 항암 후에 암의 크기가 굉장히 축소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4사이클의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만으로도 저희가 이제 전이가 없는 항암 치료 담도암 환자분에서 내시경 시술뿐만 아니라 이런 항암 치료로도 수술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케이스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술 후의 병기가 그 깊이 그 암의 침윤 깊이를 나타내는 T 스테이지가 이제 1기밖에 되지가 않고 암의 크기가 약 1.2c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크기가 작은 암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주변에 임파절을 20개나 떼었는데 임파절 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문부 담도암 이제 3기로 진단을 받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외과 교수님하고 논의한 후에 처음에 간 동맥을 침범했기 때문에 수술적으로 절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저희가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이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하고 항암 치료를 함께 진행한 후에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이제 4개월에서 6개월 더 진행을 하고 암 크기가 기존 처음 진단받았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지고 간동맥과도 분리가 된 것을 확인하고 외과 교수님이 이제 수술적 절제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외에도 항암 치료를 이제 진행한 다음에 환자분의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실제 수술적인 절제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현재는 휴학하면서 환자분의 예후를 보고 있는 환우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도 5월 달에 처음 이제 담도암을 저한테 진단을 받으셨고 당시에 수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술장에 들어갔었지만 저희가 이제 주변 임파선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 주변 혈관 침범이 영상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지만 수술장에서 관찰돼서 보호자분들께 설명드리고 이제 배를 회복했던 그런 환우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낙담하지 않고 환우분한테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항암 치료 후에 다시 수술적인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이니까 거의 1년 반 이상의 기간을 저희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을 사용을 했었고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환우분이 굉장히 잘 따라오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에는 환자분이 이제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이제 항암에 의한 부작용보다는 계속 서울에서 단위 통원하시는 것 자체를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저희가 2020년 3월에 마지막 촬영한 CT랑 페트 CT를 종합해 봤을 때 암이 멈춰 있는 상태로 판단되고 추가적으로 진행되거나 암 크기 증가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휴학을 했었고 저는 이제 보통 환자분들한테 방학한다고 이제 보통 휴가 간다고 방학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2020년 3월부터 거의 1년 가까이 방학을 하고 있는데도 암 진행은 없고 지난달에 CT랑 영상 촬영을 했는데 종양 표지자인 CA19-9도 정상 수치에 여전히 있는 상태고 환자분은 삶의 질이 굉장히 지금은 좋은 상태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제 나이가 조금 젊으신 환우분이신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래서 소화불량 증상으로 이제 저한테 처음 오셨었고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
사실 이제 아기도 굉장히 어리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던 환자분이었어서 이제 검사를 해봤는데 사실 고령에 아무래도 담도암이 많이 호발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상을 못했지만 사진을 찍고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암 수치가 130으로 굉장히 높았고 그 간문부에 간 안에서 간 밖으로 나가는 간문부에 담도암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확인한 후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페트 CT에서도 굉장히 노랗게 활성도가 높은 암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항암 치료 후에 이제 추적 관찰하고 봤을 때 암 수치도 종양 표적 수치도 26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CT에서 지금은 이게 하얗게 보이는 게 스텐트가 들어가 있는데 스텐트에 이제 까맣게 안에 보이는 것은 공기방울입니다. 이제 굉장히 스텐트가 기능을 잘하고 있고 이전에 보였던 최근에 찍은 페트 CT를 보면 암 덩어리도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항암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술적인 절제가 가능한 환자분이나 아니면 3기 이제 국소 진행형 환자분뿐만 아니라 4기 환자분들도 최근에는 이제 젬시타빈이나 시스플라틴, 아브락산 항암 치료를 하면서 치료 반응이 이제 좋은 환자분들이 보이는데요. 60세 남자 환우분이시고 복통이 있어서 이제 건강검진에서 처음에 발견이 되셨고 이 환우분은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 좌측 간에 이제 담도암이 있었고 우측 간에도 다발성의 간내 전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적인 치료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크기가 약 8.9cm였고 종양 표지자 수치는 약 5,900으로 굉장히 이제 정상 범위인 50보다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항암 치료 약 4개월 후에 크기가 4개월 만에 거의 50% 이상 4.9cm로 크기가 줄고 종양 표지자 수치도 19로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 후에 비록 전이가 있는 4기 담도암이지만 치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환자분은 지금도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이 외에도 수술적인 치료 후에 재발한 환우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국소 방사선 치료라든지 다른 방사선 국소 치료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55세 제 환우분 중에 한 분은 2014년도에 이제 원위부 단간암으로 수술을 진행을 했었고 수술 후에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6차례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9년도 약 5년에 이제 완치 판정이 내려질 때쯤 해서 간 내에 한 개의 병변에 재발이 이제 발견이 됐고 이 재발 병변에 대해서 저희가 젬시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 치료를 진행을 한 후에 암의 추가 크기 증가가 없고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걸 확인하고 고주파 소작술을 영상의학과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간 내에 재발한 암덩어리를 태워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태워버린 다음에 추적 관찰을 잘 해오던 중에 이번에는 폐 재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폐 두 군데의 암이 재발을 해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일부 진행한 다음에 흉부외과 교수님하고 상의한 후에 폐에 있는 재발한 암에 대해서도 절제술을 통해서 암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상으로는 재발이 없는 상태고 항암도 진행하지 않고 환자분들은 지금 휴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담도암은 타암에 비해서 굉장히 치료 방법, 접근이 복잡하고 생각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적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사선 치료라든지 내시경적인 국소 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항암 치료, 그 다음에 영상학과 교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방사선 종양과에서 진행하는 국소 치료,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등의 치료가 가능하고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담도암에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제 상당수의 병원들이 진행하는 저희 다학제 진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화기 내과라든지 앞서 뭐 종양내과, 그 다음에 외과, 방사선 종양학과, 해계학과 여러 교수님들이 모여서 다학제 진료를 함으로써 이제 환자분의 치료를 어떻게 하면 가장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논의를 하고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화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다학제를 진행을 하고,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다학제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하면 이제 교수님들이 한 10분이 15분이 화상으로 들어오셔서 저희가 함께 논의가 필요한 환우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을 함께 보고 논의를 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를 저희가 논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신약 임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약 임상에 등록을 해서 아직까지 시판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약제를 혜택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진행하는 연구를 환자분한테 혜택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 FDA 승인은 됐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유전체 변이 분석을 통해서 특정 표적 항암 치료, 표적 항암제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조만간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담도암에서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담즙의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담즙은 약 하루에 적게는 500cc에서 많게는 한 1000cc까지 됩니다. 그래서 평균 500에서 800cc라고 쳤을 때 이러한 담즙이 걸쭉해지거나 아니면 탁해지거나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질이 나빠지면 이제 기존의 담도 환자분들 상당수가 가지고 있는 스텐트가 쉽게 막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도암의 예후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담즙은 기본적으로 물하고 콜레스테롤, 지방, 담즙산, 그 다음에 단백질, 빌리루빈이라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우분들은 이제 이러한 담즙이 정체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간에 해로운 약제는 피하는 이제 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거를 진행하시는 분하고 염두에 두지 않는 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환우분들한테는 이제 끼니를 거르지 말고 규칙적으로,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담즙이 정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지 말고 소량이라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적당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바로 눕는 습관은 굉장히 나쁘고 실제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면 잠깐이라도 가족분 손 붙잡고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지방 식이를 하지 않도록 식단 조절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담도암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괄적인 이제 뭐 진단이라든지 뭐 구조라든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세부적인 최신 치료라든지 아니면 항암제라든지 내시경 술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암을 처음 진단받게 되면 첫 느낌이 굉장히 막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담담하고 막막하고,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이제 어떤 길이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편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진단 받고 나서 담도암을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쉬울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쉽지는 않을 텐데, 제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주치의 교수님하고 적극적인 상의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 그 다음에 궁금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면 담도암으로 인한 합병증이라든지 치료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